12장 XML.NET 12.1 XML의 기본 12.1.1 XML.NET의 배경. 이 .NET에서는 XML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ADO에 XML이 결합하면서 이것이 ADO.NET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RPC의 경우에는 XML이 결합하면서 이것이 XML 웹 서비스로 발전이 됩니다. XML 클래스의 디자인 목표를 보면요, 일단 표준과의 완벽한 호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ET에서는 XML 형태의 데이터 교환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XML로 이식하고 XML을 데이터베이스로 이식하는 그러한 ADO.NET과의 긴밀한 통합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XML 클래스들은 이러한 목표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XML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클래스들을 보면은 XML을 읽고 기록하기 위한 XML read와 XML write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 형식으로 XML 데이터를 도움 형식으로 핸들하기 위한 XML document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XPath를 지원하기 위한 XPath navigate라는 클래스가 있으며 XSLT를 지원하기 위한 XSL compiled transform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12.1.2 XML의 구성. 이 XML은 이 구조와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표현이 분리되어 있는 마크업 언어, 즉 데이터 정의 언어를 XML이라고 합니다. 이 XML에서 구조 부분은 바로 이 DTD나 스키마를 이용해서 구조를 만드는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만드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서 자를 이용해서 칸을 긋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구조를 잡는 언어가 바로 이 DTD나 스키마를 이용해서 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맞게끔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과 그리고 저자 그리고 가격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보에 맞게끔, 즉 이 구조에 맞게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과 저자 그리고 가격 정보에 맞게끔 하나의 데이터 셋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을 XML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XML 데이터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표현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것이 XSL입니다. 그래서 이 XSL을 이용해서 표현을 적용해서 실제 보여주는 것을 만드는 것을 XSL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12.1.3 XML의 이용. 우리가 이 XML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XML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정보의 교환에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서로 이 XML이라는 표준 형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교환한다면 이것은 아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NET에서도 이 XML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교환에 있습니다. 이 XML을 핸들하는 방법은 돔과 삭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즉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 돔과 삭스는 XML 문서를 핸들하기 위한 하나의 API 정도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1.4 돔과 삭스의 개념적인 차이. 이 돔과 삭스는 XML 데이터를 핸들하는 방법입니다. XML 데이터를 핸들할 때 트리 구조 형식으로 핸들한다면 그것은 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순차적인 스트림 방식, 즉 시퀀셜하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보는 방식은 이것은 삭스의 방식입니다. XML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이 될 때는 이와 같은 순차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로딩을 해서 트리 구조로 만들어서 핸들한다면 이것은 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돔 방식에 우리가 북을 찾기 위해서는 북스토어에 북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북을 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북스토어에 두 번째 북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순차적 스트림 방식에서는 하나씩 끄집어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끄집어내 보고 북이면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씩 전부 다 끄집어내 보고 그리고 북을 만나면 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삭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트리 구조 형식으로 핸들한다면 이것은 돔 방식이라고 합니다. 12.1.5 돔과 삭스의 특징. 이 돔 방식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트리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트리 형태로 데이터를 검증을 하고 그리고 로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트리 형태로 모든 데이터를 로딩하기 때문에 이때 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데이터가 클 경우에는 이것은 엄청난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 삭스 방식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항상 처음부터 다시 검색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시퀀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검색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검색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C샵에서는 삭스 대신에 XML 리드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삭스를 XML 리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삭스의 경우에는 원하는 데이터를 만났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XML 리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트림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12.1.6 DTD의 예, 이번에는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DTD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엘리멘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bookstore란 엘리멘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bookstore는 book이란 엘리멘트를 이 별이 붙은 것은 0개 이상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bookstore란 엘리멘트가 있고 이 bookstore는 book이란 엘리멘트를 0개 이상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개 포함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book이란 엘리멘트는 title과 also, price라는 이 세 개의 엘리멘트를 포함할 수 있다고 여기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ook이란 엘리멘트는 title과 also 그리고 price 이 세 개의 엘리멘트를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ttribute를 이와 같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book이란 엘리멘트는 장르라는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캐릭터 데이터이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샵 required 옵션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book 엘리멘트에서는 반드시 장르라는 이 애트리뷰트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엘리멘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멘트는 title이라는 엘리멘트인데 이것은 past character data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문자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itle은 문자 데이터를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lso는 name 또는 first name과 last name이 와야 된다. 즉 name이란 엘리멘트가 오든지 first name과 last name을 포함한 두 개의 엘리멘트가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also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first name, last name 함께 썼습니다. 이렇게 first name과 last name 함께 쓰든지 아니면 name 하나만 쓰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rice 엘리멘트와 그리고 name 엘리멘트 그리고 first name 엘리멘트, last name 엘리멘트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PC 데이터 즉 past character 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문자열 데이터가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first name과 last name 그리고 price는 전부 다 문자열 데이터로 이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1.7 스키마 2에 이 DTD 대신에 스키마를 이용해서 구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키마의 경우에는 XML 문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XML 형식으로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엘리멘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bookstore란 엘리멘트를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 bookstore는 bookstore 타입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bookstore의 설명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bookstore 내부에서는 book이란 엘리멘트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book이란 엘리멘트 자체는 이와 같이 max occurs로 해서 unbounded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 book은 book 타입이라고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book의 설명이 이 book 타입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book을 보시면 이와 같이 title과 also, price 이 세 개의 엘리멘트를 포함해야 되는데 시퀀스로 묶여 있습니다. 즉 순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itle은 스트링형 그리고 price 같은 경우는 데시말 즉 정수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also가 다시 also name으로 다른 것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즉 컴플렉스 타입을 다시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also의 설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also는 다시 first name과 last name으로 이와 같이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lso는 first name과 last name을 두 개를 순서대로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first name과 last name은 둘 다 스트링형으로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2.1.8 XSL의 이 XML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이 XSL 즉 XML 데이터의 스타일 시트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정하는 방법을 바로 XSL이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는 XS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SL 자체가 XML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XML 쓰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XSL은 기본적으로 스타일 시트라는 태그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시트 내에서는 템플릿을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템플릿 태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내부에 우리가 표현할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템플릿에 매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매치라는 속성은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속성입니다. 현재는 루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 보시면은 북스토어에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치 속성이 북스토어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북스토어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HTML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for each라는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for each의 select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select를 만날 때마다 이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북스토어에 북을 만날 때마다 현재 이 구문, 이 내의 구문을 작업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이치 내부를 보시면요. 먼저 제목이라는 글자가 출력되고 나서 value of라는 태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그의 값을 출력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타이틀 태그를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hoose라는 태그가 나오는데 이건 선택 태그인데 만약 also name이라는 엘리멘트를 만났을 때 이 구문을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value of를 이용해서 also의 name element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also의 name element가 아니면은 이와 같이 first name element와 last name element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alue of를 이용해서 다시 여기에 price element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XSL의 결과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XML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first name과 last name, price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name밖에 없을 때는 이와 같이 name만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